안녕하세요. 발로 뛰는 부산 TV 최영식입니다. 네, 최영수 대표님 얼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 나와 있는 이 현장은 어디인가요? 네, 오늘은 그 마곡지구 사건 네 번째 시간이죠. 신방화역 사건입니다. 이곳은 유일하게 마곡지구에서 주거 사건이고요. 항아리 사건으로 좀 초반에 자리를 잘 잡은 사건이라서 이곳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. 네, 마곡지구 내 유일한 항아리 사건인 신방화역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. 항아리 사건이 정확히 어떤 뜻이고 특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오늘 현장 가보셨죠? 가보시니까 항아리 사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.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상가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항아리 사건이라는 얘기를 들을 텐데요. 통상적으로 항아리 사건이라는 거는 주거 밀집 지역 내에 이 주거 배후 수요가 딱 가둬져서 항아리처럼 그 딱 모양이 모여있는 곳에 만들어진 곳을 항아리 사건이라고 합니다. 항아리 사건의 특징은 대부분 배후 주거지가 발달해 있고요. 최소한 한 3,000에서 5,000세대 이상의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신 상가 건물은 공급이 작아서 되게 좁은 면적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배후 인구는 많고 어느 정도 그 배후 인구에 맞는 상권이 형성된 곳들을 의미하는데요. 통상적으로 항아리 상권,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신방화역 위치를 보면은 엠벨리 6단지, 4단지, 1단지, 2단지, 그리고 5단지,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어지고 있는 9단지까지, 그리고 마곡 현대 1스테이트까지 해가지고 한 10,000세대 이상의 단지들이 이제 그 상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구도심으로 이제 방화뉴타운까지 하게 된다면은 한 2만 세대 이상이 그 불과 5개 건물밖에 차지하지 않는 신방화역 상권을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특징이 있어서 제가 신방화역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네, 안 그래도 그 마곡지구를 지금 탐방 중인데 다른 마곡지구역에는 사실 공실상가가 많이 보여서 우려가 됐었는데 신방화역 사건을 보니 거의 공실이 없이 안정적으로 종류별로 다양하게 상권이 이루어진 걸 보았거든요. 그러면 이 신방화역 상권의 임대 현황이라든지 그런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신방화역 사건은 마곡지구에서 발산역과 더불어서 구상권이 같이 이제 맞붙어 있는 상권이었습니다. 그리고 신방화역은 이제 가장 이제 좋았던 거는 다른 마곡지구 상권, 예를 들면 마곡나루나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촬영을 할 마곡역, 그리고 양천 향교역, 이 역들에 비해서 미래 가치는 사실은 더 낮게 사람들이 판단한 경향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3개의 상권은 기업들이 바로 붙어 있고 또 출퇴근 동선에 있고 역세권에 붙어 있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되게 높게 본 건데요. 하지만 신방화역 사건은 주거지역만 접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고 실제 분양가도 좀 낮게 이루어졌었죠. 그런데 반면에 상권의 규모가 작은데 상가 건물 2개, 통상가 건물 2개, 그 다음에 오피스텔 건물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가 상가 규모는 작고 그런데 배후 인구는 많다 보니 공실이 없게 됐죠. 그리고 임대료도 보면은 1층 상가 기준으로 평당 또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.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.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병원부터 학원, 그리고 아파트 배후 세대를 위한 병원, 학원, 그리고 이제 1층에 뭐 커피숍부터 식당가들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신방화역 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배후 세대의 안정성 때문에 상권도 초반부터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마곡지구에서 가장 공실률이 낮은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권리금도 조금씩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 주거 상권도 다시 보게 되는데요. 그 신방화역에 있는 그 방화뉴타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신방화역 앞으로 뭐 미래 가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사실 신방화역 상권은 요번에 코로나19 사태,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이제 52시간제 근무제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면서 오히려 주거 상권이 더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집주 근접, 주거 근접의 상권들이 영향을 좀
덜 받고 또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. 신방학 상권은 사실 뭐 상권 구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막 크게 확장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정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원하신다거나 그리고 한다면 배우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. 가장 중요한 건 배우 인구인데 그 배우 인구의 동선상에서는 가장 그래도 큰 상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방화뉴타운이라든가 이제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재개발 이슈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한다면 재개발되는 지역에도 물론 상가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계획해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방화뉴타운부터 신방학의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엠벨리 이제 주민들 그리고 또 이제 구도심의 방화동의 그 아파트 단지들 주민들까지 그 학원 병원을 이용하는 상권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도 좀 안정적으로 막 큰 대폭의 뭐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말 안정적인 투자처로서는 손색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방학 상권 현재 제가 그 사진으로도 준비했는데 한 건물 상가 건물 들어가 봤는데요. 그 상가 건물의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단 한 호실도 공실이 없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뭐 상층과 한 6, 7층 이상부터는 학원가 위주로 그리고 3, 4, 5층은 병원가로 1, 2층은 식당 및 그리고 카페 이런 일반 음식점들 그리고 뭐 통신사 대리점 이런 식으로 잘 짜임새 있게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 투자할 때 막 앞으로 막 상승할 여력이 높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갖춰진 곳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마곡지구 역세권별로 알아보는데 마곡역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네. 다음 마곡역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